여러분, 요즘 한국이 또 대세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엄청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영상은 진짜 현지 사람이 아니면 모를 만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게 한국에 안 알려졌나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요. 아마 이 영상이 나오면 관련 뉴스나 유튜브 영상이 한국에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이 한류 열풍의 시작은 한국에 여행을 간 미국인들이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모든 게 미국보다 낫다고, 아니 오죽하면 한국의 도로도 미국보다 훨씬 낫고 내비게이션까지 찬양하는 미국인도 있었어요. We're in Korea. Very smart. Showing you that you go into a tunnel. Yeah, you got smart Koreans. You got saving money. Look at this guy. This fake guy. 근데 저 가짜 인간 저거 진짜 기가 막힌 천재 아닌가요? 네, 미국에는 저런 게 없어요. 멀리서 보면 이거 그냥 사람이라 운전 조심히 하게 되는데 가까이서 보면 아 뭐야 낚였네 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덕분에 운전길도 안내받고 잘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에는 사익진 사람이 진짜 많아요. 한국에 몇 배는 될 건데 미국인들 한국 모두가 가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네 이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계단 올라가면 이만큼 칼로리스 빠진다. 예, 이거 보고 미국인들 진짜 당장 미국에 이거 들여오라고 난리예요. 뭐 미국엔 이거 들여와도 살 안 빠지긴 할 겁니다. 네, 음식부터 바꿔야지. 물론 미국에 주식을 한식으로 바꿔서 먹으면서 살 빠진 미국인들이 진짜 많긴 한데 오늘 영상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한류 열풍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왔어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한국인이라면 자주 가던 그 어떤 곳이 정말 특별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엄청 뜨기 시작한 게 있어요.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했지만 이게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화 변화라고 말을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엄청난 열풍이 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파예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딱히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파라고 하면 진짜 부자들이나 하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땠어요? 네, 이 스파가 사실 한국말로 하면 한국 문화로 말하면 그냥 찜질방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그냥 서민들도 자주 가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사실 너무 비싼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뭔가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요. 북유럽의 스파 문화가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엄청 유명한 사람들도 이제 막 광고를 막 하면서 미국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파 문화를 체험하고 계속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파 문화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딱 세 개가 있어요. 바로 일본, 핀란드 그리고 한국이에요. 그런데 일본과 핀란드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지만 한국은 여기서 완전 차원이 다른 레벨에 있는데요. 정말 이거 국뽕 과장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This is Jimjo Feels like a Disneyland. And for only $10, it has everything you could possibly need. You hot pools, cold pools, and saunas. Only one rule. You have to be fully naked. That's the spa part. But after that, it turns into a whole different world. There's a gym, huge rest areas, a massive TV room where everyone's lying on the floor like it's a sleepover. Salt rooms, sleeping zone, and even more private sleeping areas. And obviously there is food.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충격을 받는 게 바로 이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문화예요. 마치 스파의 디즈니랜드라고 불리고 있죠. 디즈니랜드 아시죠? 그 테마파크 놀이공원인데 스파계의 디즈니랜드가 바로 한국의 찜질방 문화예요. 지금 미국에 엄청난 스파 열풍이 불다 보니 미국에서 많은 사업가들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핀란드 각각의 스파 문화를 들여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제일 인기가 많게요? 네, 우선 이 세 나라의 스파 문화는 차이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걸 듣고 나면 여러분은 한국이 이렇게 특별하다는 것을 거의 미국인과 똑같은 체감으로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일본은 중요한 것은 씻고 탕에 들어가는 문화만 있어요. 그래서 탕을 이용하는 문화다 보니 사실 이게 미국인들한테는 새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인들 집에는 대부분 이 bathtub이 있거든요. 대신 여기에 이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일본 문화라는 키워드를 넣었기 때문에 이게 좀 특별해 보일 뿐이지 딱히 특별한 문화는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이 스파 열풍이 부는데 가장 인기가 없고 일본식 스파는 거의 미국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핀란드는 어떨까요? 이 핀란드가 이제 한국이랑 그나마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완전 달라요. 핀란드는 뜨거운 방에서 땀을 내는 그게 가장 키워드고요. 열기와 수증기를 받으면서 뭐 집이나 별장, 공공 사우나에서 반복적으로 그런 걸 하는 문화죠. 그리고 이 핀란드는 사우나도 나체로 잘 하지 않고 수영복이나 그래도 간단한 옷을 입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별 분리가 안 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열풍인 게 여기서 사우나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대화도 하면서 소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실제로도 이게 지금 미국에 들어오면서 유명한 CEO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핀란드식 사우나에서 친목 활동을 하면서 사업가들을 만나고 사업을 확장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다만 이제 이게 전부죠. 사우나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핀란드식 스파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이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일단 한국의 스파는 찜질방으로 불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영어로 Korean Spa라고 하지 않고요. 찜질방이라고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찜질방 문화는 앞에서 말한 일본과 핀란드랑은 차원이 다르죠. 일단 목적부터 달라요. 일본의 스파는 씻는 게 일단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핀란드의 스파는 뜨거운 방에서 땀 내는 게 목적이고요. 한국의 스파는 뭐죠? 네, 씻고 쉬고 먹고 자고 놀고 마사지도 받고 차가운 사우나도 있고 TV도 보고 그냥 모든 게 다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디즈니랜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찜질방이라는 이 존재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어요. 미국에는 뭐 한인타운에 몇 개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 찜질방이라는 테마파크를 발견하면 얼마나 놀랄 것 같으세요? 제가 찜질방이라는 것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건 어떤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네, 일본이랑 핀란드랑 아예 달라요. 한국의 찜질방에는 일단 탕부터 온도별로 다 있어요. 엄청 뜨거운 것부터 따뜻한 거, 거기에 차가운 탕까지. 네, 이거 차가운 탕에 들어가는 거요. 이거 최근 미국에서도 cold plunge라고 해서 엄청난 엘리트들 아시죠? 엘리트들이랑 뭐 유명한 팝스타 영화 배우들 이거 최근에 많이 시작해서 엘리트들의 비싼 어떤 문화로 크게 알려졌었거든요. 이거 미국에서 한번 하려면 몇십만 원 내야 하는데 네, 한국인들은 그냥 옛날부터 계속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찜질방은 미국인들에게 완전 디즈니랜드 같아요. 디즈니랜드. 여러분 롯데월드 이런 곳에 가면 사람들 머리에 뭐 쓰고 있죠. 디즈니랜드 가도 가끔 머리에 뭐 쓰고 그래요. 그런데 찜질방에도 이런 게 있다는 사실 아세요? 바로 이거. 한국 찜질방의 대표적인 상징과 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K-드라마에 좀 너무 많이 나와서 미국에서는 그 예전부터 알려졌던 거고 약간 미국인들의 한국 여행 패니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거든요. 아, 한국 가면 나도 저거 꼭 써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진짜 한국의 찜질방을 상징하는 어떤 모자가 됐어요. 아니, 이게 테마파크지 뭐야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목욕탕은 나체로 씻고 진짜 본 게임은 옷을 입고 공용 찜질방에 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기가 진정한 한국이에요. 여기서 먹는 음식들도 다 테마가 있어요. 뭐 일본 온천이나 뭐 핀란드 사우나에서는 음식 요소가 없는데 한국 찜질방에서는 대표적 음식이 이미 미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이 음식들이 정말 신기하고 미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음식이라 미국인들한테 더 충격적이에요. 일단 식혜. 이거 엄청 달아요. 그리고 감칠맛 나고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의 음료입니다. 미국인들 식혜 한번 마시면 그 맛 못 잊어요. 네, 환장을 합니다. 진짜. 그리고 또 뭐 있죠? 네, 구운 계란인데 맥반석 계란. 이거 왜 이렇게 검은지 모르겠는데 이 검은 계란
찜질방을 대표하는 음식이에요. 미국인들 처음에 계란 까고 계란이 이렇게 검은 거 보면 충격받는데 맛을 한번 보면 그때부터 다른 삶은 계란 못 먹습니다. 미국 돌아와서 삶은 계란 먹을 때마다 한국 찜질방 생각나요. 진짜 미쳐버려요. 이거 제 이야기입니다. 저 미국에서 삶은 계란 진짜 못 먹겠어요. 미국에 맥반석 좀 들어오면 안 되나요? 맥반석 먹고 싶다. 하지만 이것보다 미국인들에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찜질방에서 바로 잠을 잘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그럼 핸드폰 어디다 둬? 자는 동안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같은 미국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도 안 훔쳐갑니다. 이런 문화를 두고 충격적이라고 말하는 외국인들의 찜질방 경험 영상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국에 이런 찜질방이 정말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의 찜질방 모델을 미국에 들여오면서 웰니스 붐 속에서 modern bathhouse, social sauna, contrast therapy club 같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 사교 모임 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냥 술집이나 바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문화가 대부분이었어요. 아니면 같은 취미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요. 그런데 지금 이 찜질방 문화가 미국인들의 사교 모임에 너무 잘 맞는 컨셉이다 보니 지금 미국에서는 modern bathhouse를 사교 클럽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찜질방은 찜질방인데 이건 우선 일본의 온천보다는 핀란드의 사우나에 더 가깝고 여기에 한국식 찜질방의 모델을 가져온 거예요. 마치 술 안 마시는 나이트클럽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우나에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클럽처럼 그냥 남녀가 막 만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 친구 새로 만들고 정신건강 좋아지게 사우나도 하고 이런 클럽인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엄청 뜨는 사우나 브랜드는 Othership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최근에 한국 돈으로 200억 개 투자를 받아내고 미국 전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거는 구성은 보통 사우나를 하고 냉탕에 들어가서 냉수욕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을 다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의 찜질방처럼 찜질방에 가서 차를 마시거나 단백질 음료 같은 걸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거예요. 한국식 찜질방의 새로운 해석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런 인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뜨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인들은 외로운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외로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 문화를 누군가가 가져왔고 한국의 찜질방을 가면 미국인이 딱 보니까 사우나에서 땀 빼고 냉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먹으면서 대화하는 그 한국 찜질방의 그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기분 정말 좋고 나른해서 그때는 누가 화를 내도 화가 안 나요. 진짜 Korean Magic이죠. 그 느낌을 가진 상태로 사람들과 사교를 하면 좋겠다는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걸 가져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한국 찜질방 얼마죠? 보통 10,000원 좀 넘지 않나요? 심지어 이거 하루 내내 잘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찜질방은 엄청 비쌉니다. 2시간짜리가 한 15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이 스파 문화는 부자들이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래서 너무 화가 난 미국인들이 많고 한국의 값싼 찜질방이 사실 미국의 이 스파들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아요. 미국 스파보다 시설도 많고 훨씬 크고 음식도 많고 훨씬 할 게 많아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거 막 인기 있다고 한 번에 15만 원 타다 쳐먹고 한국은 10,000원만 내도 입장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한국이 사이리가 너무 좋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 Othership 같은 경우는 좀 문제도 있는데 너무 데이팅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친구 만들려고 가는 사람 너무 많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가면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결론은 뭐다? 한국이 최고입니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미국보다 나아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미국이 지금 찜질방을 따라하고 있긴 한데
한국 찜질방의 진짜 핵심은 아직 못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걸 wellness라고 부르거든요. wellness. 뭔가 영어로 말하면 되게 있어 보이죠. 뭐 사우나, 뭐 cold plunge, 뭐 breath work, mindfulness, community building 막 이런 단어를 붙여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죠? 네, 야, 찜질방 갈래? 끝이에요. 예, 한국은 이걸 무슨 거창한 철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랑 가고, 가족이랑 가고, 연인이랑 가고, 혼자 가도 되고, 땀 좀 빼고, 씻고, 누워있고, 식혜 먹고, 계란 까먹고, 뭐 배고프면 미역국이나 라면 먹고, 졸리면 그냥 자는 곳이에요. 근데 바로 이게 미국인들한테는 충격이에요. 미국에는 이런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헬스장도 아닌데, 하루 종일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곳,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곳,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같이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곳. 이게 바로 한국 찜질방의 진짜 힘이에요. 미국인들은 보통 사람을 만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해요. 뭐 데이트 앱에서 만나거나 뭐 바에 가거나 파티에 가거나 뭐 헬스장에 가거나. 근데 이런 곳들은 다 약간 긴장감이 있거든요. 잘 보여야 해서 옷도 잘 입어야 하고 멋있어 보여야 하고 말을 잘해야 하고 뭔가 어색하면 실패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찜질방은요. 다 같이 똑같은 옷 입고 있어요. 이게 진짜 미친 포인트예요. 찜질방 옷을 입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라는 게 없어요. 뭐 명품 입었는지 옷 잘 입었는지 뭐 오늘 꾸몄는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냥 다 똑같은 반바지 입고 양머리하고 식혜 들고 돌아다녀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사회 실험이에요. 억만장자도 찜질방 옷 입으면 그냥 찜질방 아저씨고 인플루언서도 찜질방 옷 입으면 그냥 식혜 들고 있는 사람이고 엄청 잘생긴 사람도 땀 빼고 나오면 그냥 삶은 감자처럼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지금 찜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우나 때문이 아니에요. 사우나는 뭐 핀란드에도 있고 탕은 뭐 일본에도 있고 냉수욕은 뭐 미국 부자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찜질방에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어요. 뜨거운 방 들어갔다 나오면 말이 좀 부드러워지고 냉탕 들어갔다 나오면 정신이 맑아지고 식혜 한 모금 마시면 갑자기 세상이 착해 보이고 맥반석 계란 하나 까먹으면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져요. 미국인들이 지금 찾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건강해지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사람처럼 느껴지는 공간.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미국 젊은 세대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미국인들은 예전보다 술을 덜 마시고 건강, 뭐 정신 건강, 커뮤니티 이런 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 찜질방은 이걸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있던 겁니다. 한국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동네에서 10,000원 내고 갔던 곳이 미국에서는 지금 15만 원짜리 미래형 웰니스 클럽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자주 가는 곳이잖아요. 사실 이거 미국에서는 엘리트들의 진정한 취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걸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많이들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요. 한국에서는 뭐 아저씨들이 코 골면서 자고 애들은 계란 까먹고 아줌마들은 뭐 미역국 먹고 커플들은 누워서 TV 보고 친구들은 뭐 핸드폰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공간이 미국에서는 갑자기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소셜 웰니스 플랫폼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아니 이거 그냥 찜질방이잖아.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말을 붙이니 했더라. 한국에서 이거 그냥 일상이야. 참나. 그래서 지금 한국식 찜질방이 미국에서 또 뜨고 있는 거예요. 한국식 찜질방을 지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있던 한인들 아시죠? 한국계 미국인들, 이민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이거 뭐야? 그냥 우리 찜질방이잖아 한 거예요. 실제로 LA 한인타운에 가면 찜질방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미국의 진짜 최고의 한국식 찜질방인데 여기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 요즘 유행하는 거 이거 그냥 한국 찜질방에 고급스러운 포장만 한 거야 하면서 점점 미국의 한국식 찜질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K-pop, K-드라마, K-food 다음에 미국인들이 진짜 몸으로 체험하게 될 한류는 바로 이 찜질방 문화예요. 왜냐하면 음악은 듣는 거고 드라마는 보는 거고 음식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찜질방은요. 몸 전체로 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뜨거운 방에 들어가고 냉탕에 들어가고 식혜를 마시고 계란을 까고 바닥에 누워보고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잠깐 잠도 자보고 이건 여행보다 더 강한 기억으로 남아요. 미국인들이 한국 여행 갔다 와서 이상하게 계속 한국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한국은 그냥 예쁜 카페와 뭐 K-팝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상 자체가 너무 독특해요. 편의점, 지하철, 카페, 배달, PC방, 찜질방. 미국인들이 보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찜질방은 특히 충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외국 같으면 찜질방 같은 거에 엄청 유명한 여행지로 만들어서 입장료를 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러지 않죠. 왜요? 그냥 일상이니까요. 엄청 오래전부터 일상이었던 거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사는 것 같지만 찜질방 안에서는 이상하게 시간이 느려져요. 밖에서는 뭐 다들 바쁘고 평쟁하고 막 지하철 뛰어가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찜질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다들 누워 있어요. 아무도 멋있는 척 안 해요. 그냥 다들 계란 후라이처럼 녹아 있어요. 뉴인들이 이걸 보고 느끼는 거죠. 아, 한국 사람들은 쉬는 방법도 다르구나. 미국은 모든 걸 너무 비즈니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찜질방도 들어오자마자 뭐 프리미엄 멤버십, 뭐 예약제, 뭐 인플루언서 이벤트, 웰니스 패키지, 뭐 VIP 룸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한국 찜질방의 진짜 매력은 그 반대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다는 것, 너무 비싸지 않다는 것, 너무 잘난 척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것. 아, 그런데 여기서 미국인들이 한국 찜질방 문화 중에 딱 하나 적응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거 웃긴데요. 네, 바로 뭐냐면 때밀이 문화입니다. 일단 이거 미국인들이 너무 아파해요. 그런데도 때미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에 어떤 소문이 퍼져 있어요. 여자들 사이에 한국인이 피부가 좋은 이유는 때를 밀기 때문이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는데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미국인들은 한국인 피부가 되기 위해서 때밀이를 한번 하러 가는데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일단 너무 아프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사람들은 내 나체를 같은 성별이더라도 보여주고 그러는 것을 조금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잘 못하는데 이게 잘 맞는 미국인들은 진짜 대박이죠. 와, 내 몸에 때가 이렇게 많았어 하면서 중독돼서 이 타올 있죠. 이거 미국 돌아갈 때 사가는 미국인 엄청 많아요. 진짜 전문가가 온몸을 빡빡 밀어주는 거예요. 처음엔 미국인들이 이걸 보고 약간 무서워합니다. 내 피부 괜찮은 거 맞아?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다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씻은 게 아니었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요. This is me post Korean body scrub. It was the most amazing experience of my life. Highly recommend. 1,000 out of 10. 근데 진짜 때밀이 한 번 당하면 그렇게 때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인들 심지어 한국 사람들보다도 잘 안 씻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때가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때 밀어본 적 없어요. 제가 바로 때밀이 무서워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는 친구랑 찜질방 한국에서 갔었는데 친구 몸에 그렇게 때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친구 피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깨끗해진 거 있죠. 그래서 저 때밀이 안 받은 거 솔직히 후회했어요. 그런데 이 때밀이 문화는 일단 지금 호불호가 있어서 아무리 한국 찜질방이 미국에서 엄청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때 미는 문화가 유명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때밀이 문화를 제외하고는 이 지금 찜질방 문화가 미국을 완전히 비흔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또 한국이네요. 한국인들은 별 생각 없이 하던 건데 미국은 이제 와서 이걸 뭐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K-팝이 귀를 점령했고 K-드라마가 눈을 점령했고
K-푸드가 입을 점령했다면 이제는 K 찜질방이 미국인들의 몸과 마음을 점령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한번 찜질방을 제대로 경험한 미국인은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냥 사우나만 있는 곳 심심해요. 탕만 있는 곳 부족해요. 비싼 스파 돈 아까워요. 집 욕조 장난하나 싶어요. 네, 한국 찜질방 알고 나면 기준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미 지금 이 미국의 스파 클럽 문화도 한국식 찜질방을 경험한 미국인들에 의해 엄청 욕먹고 있어요. 앞으로 미국에서 한국의 찜질방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건데 다행인 건 지금 이걸 Korean Spa라고 하지 않고 찜질방이라는 완전히 한국 단어로 고유명사화되어서 미국에 들어왔다는 거죠. 아마 5년, 10년 뒤면 찜질방이 완전 고유명사라 미국의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미국에서 찜질방이 더 유명해질수록 한국 여행을 가는 미국인들도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식으로 비싸게 변형된 찜질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원조를 찾게 될 거거든요. 진짜 한국 찜질방은 어떨까? 한국에서 이게 진짜 10,000원대라고? 거기서는 진짜 자도 된다고? 식혜랑 검은 계란이 그렇게 맛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진짜 찜질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은 또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15만 원 주고 하던 걸 한국에서는 10,000원 조금 넘게 내고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편하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한국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몰랐던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미래처럼 보이는 나라. 오늘부터 찜질방을 그냥 찜질방으로 보지 마세요. 이건 한국이 만든 서민형 웰니스 혁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막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다음에 찜질방 가실 때 이게 미국에서는 15만 원짜리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2시간에 15만 원인데 한국 찜질방이 시설이 더 좋다니까요. 네, 한국 찜질방 수준 퀄리티면 미국에서는 이거 아마 20만 원 넘게 주고 멤버십 만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한국식 찜질방이 유명해지려면 가격이 정말 중요해요. 가격이 만약 싸게 나온다? 그럼 이 찜질방은 정말로 10년 뒤에 미국인들 매주 미국에서 다니는 그런 미국의 일상이 되어버릴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정말 길었죠? 요즘 영상이 너무 짧다고 길게 만들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길게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것까지 짧다고 느끼신다면 더 길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건강하시고 시간 나시면 저를 위해 저를 대신해서 찜질방 한번 다녀와 주세요. 미국에서는 15만 원 하는 경험, 한국에서 그냥 많이 다니면 오히려 돈을 버는 느낌 들 것 같아요. 다음에 저 한국 여행 가면 그냥 매일 찜질방 갈 겁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옛날에 한국 찜질방에서 먹은 라면 생각난다. 어찌나 그 라면을 잘 끓이던지 라면에 계란이랑 이상한 떡 들어있었는데 그 떡이 어찌나 맛있던지 그거 따라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 한국의 떡이 미국에서 못 찾겠어요. 그거 진짜 완전 혁명이에요. 그 떡은. 갑자기 배고파졌다. 저는 그럼 신라면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 미국에서 온 침 샬럿.